오늘은 방비행을 떠난다. 그렇지만 아침에도 매일 하듯 아침 시장을 한번 둘러본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지막 모습일 것 같다. 또 시장 저 중간쯤에 가면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의 그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 가격이나 특히 또 요 기차표 가격이 좋아서 저기 내려가서 이제 표를 끊으려고 한다. 기차표 가격은 일단 제일 싼 하드시트 20만 7천 깁짜리를 선택을 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있는 그 호텔이나 호스텔에서 다 픽업을 해서 기차역까지 가준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지 열차표 가격이 싸다고 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지가 않다. 왜냐하면 따로 뚝뚝하고 흥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좀 뚝뚝 기사들이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편안하게 묵고 있던 숙소 앞에 여행사에서 표도 끊고 그리고 픽업까지 받아서 기차역까지 오고, 또 여직원 하나가 와서 발권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여권하고 티켓을 가져다 준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열차가 들어오면 출발하면 됩니다. 역시 중국 단체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차를 타고 루앙프라방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방비행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소감이랄까 이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숙소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면이나 그 활용성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운영하는 이제 호스텔 사장 부부들이 여기 현지인이 아니고 베트남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인이어도 여기서 태어난 베트남인이 아니고 사업차 베트남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북부 쪽의 베트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좋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제 활용도 면에서 좋아서 쭉 지내다 갑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왔으면 돈 뺏길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지인이 운영하는 그 숙소보다는 손님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많이 소홀한 면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외에 가격면이나 수영장 이용하고 접근성이 시장에 가깝고 또 식당들 가까운 면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았는데, 사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호스텔 주인은 특히 여사장은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이곳에 가게 되시는 분이 생길까봐 미리 걱정스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비행에서 웬만한 액티비티나 여행 상품들은 한 일주일 정도면 거의 다 해볼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트레킹하고 암벽 등반인데, 이것은 체력적인 면에서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1박 2박 코스가 있는데 제가 체력이 아직까지는 닿지가 않아서 못했고, 암벽 등반 같은 경우에는 쇄골이 골절이 돼서 아직도 안에 그 핀이 박혀 있는 상태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패키지 상품들은 도보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도보가 약간 버거울 때는 자전거를 이용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로 모르는 상태에서 블루라군 1, 2, 3 남사이 전망대를 갔다 왔는데 그거는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체력이 좀 좋으시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버기카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로는 캠장 동굴이나 가까운 저기 실버 클리프 뷰포인트 같은 데는 오히려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지도를 검색을 해보면 그 인근에 자전거나 도보로 갈 만한 뷰포인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여튼 장기 여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오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면 좀 무료해질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도 매일 마주하다 보면 좀 무료한 일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요. 그리고 저는 도미토리를 이번에 좀 제일 오래 있었는데 도미토리가 상당히 여행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미토리의 그 특성상 사람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다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뭐 간단한 인사 또 뭐 더 뭐 깊은 대화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방비행에 조금 오래 있었던 거는 어떤 뭐 여행 상품들을 관광하고 그런 것들을 투어한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현지 매일 마주하는 현지인들 식당이나 뭐 과일 파는 상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특히 도미토리에서는 그 세계 여행을 하는 노부부 그리고 이란인인데 여기 현지에서 생존을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란인 그리고 태국에서 승려가 되려고 했던 독일인 등등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 만남 자체가 또 다른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비행에서 그 알려진 그 여행 상품들만 했다면 아마도 더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여튼 느끼는 것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면 웬만큼은 거기서 해볼 만한 건 다 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카야킹이나 튜빙이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뷰포인트 그 패키지 상품에 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좀 그렇게 이렇게 확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튜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술 파티이더라고요. 두부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의 이제 서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애들은 많은데 거의 나중에는 한국말로 좀 삐리리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일주일 정도는 뭐 재미나게 보낼 만한 그런 여행 상품들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그나마 인상이 깊었던 것은 뷰포인트를 힘들게 올라가서 참 말할 수 없이 좋은 그런 풍경들을 눈에 담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체력이 주어졌다면 아마 몇 박시간은 트레킹 하드 트레킹하고 암벽 등반을 좀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체력이 안 돼서. 저는 장기 여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행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 위주의 여행은 지나가면 잊혀지기 때문에 뭔가 배울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거든요. 오히려 또 그게 더 재밌고 시간도 잘 가고 무료해지지 않고요. 하여튼 나름 그래도 방비행에서 좋았던 시간을 2주 정도 좀 넘게 지내고 지금 누앙 프라방 넘어와서 숙소 잡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제 수영장에 와서 방비행 여행했던 소감을 짧게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부항 프라방에서는 어떠한 또 즐거운 일과 어떠한 배움이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여행이라는 자체가 일단 기존에 내가 매일 마주하던 일상과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로운 것을 보는 것에는 어떤 경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평상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겠죠. 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여행이라는 어떤 맛을 만들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불편해도 그 도미토리룸 여러 명이 사용하는 다인실을 좀 이용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돈도 많이 절약이 되지요. 감사합니다.